직전 경기에서 상대팀 선수가 경기 중 손흥민 선수를 질질 끌고 다니며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기며 구라파 전역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난투극에 가까운 모습이었는데요. 손흥민이 몸싸움 도중 멱살에 잡힌 채 5m가량 질질 끌려가며 부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죠. 경기를 완벽하게 우세한 상황에서 끌고 간 토트넘과 손흥민을 경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솔직히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이긴 했는데요. 간신히 무게중심을 잡아 쓰러지진 않았지만 경기가 그대로 진행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상대 선수인 타코우스키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채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고 말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의연함과 대범함이 돋보입니다. 경기 뒤 인터뷰에서 그 어떤 기자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자신이 명백한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했다며 신예 선수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죠. 팬 입장에서는 참 멋있으면서도 답답해서 짜증이 조금 날 정도였고요. 하지만 우리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준 것은 결국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이었습니다. 포 감독은 경기 뒤 인터뷰에서 단호히 말합니다. 우리 선수들에 대한 견제가 필요 이상으로 폭력적이다. 난투극에 가까웠으며 럭비 경기랑 비슷한 수준이었다. 부상 위험으로 로메로를 빼고 다이어를 넣어야 할 정도로 거칠었고 손흥민을 질질 끌고 간 장면은 도저히 쳐다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다음 경기에서 두고 보겠다라고요. 오늘은 손흥민 선수의 성탄절 기념 손타클로스 골을 리뷰하며 경기가 과열되어 난투극으로 번지고 말았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손흥민 선수가 5년 만에 다시 크리스마스 이브에 만난 에버턴에 똑같이 골을 뽑아내며 손타클로스의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요즘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토트넘은 손흥민의 쐐기골을 바탕으로 2대1 승리를 이끌어내는데요. 1대0으로 앞선 전반 18분 문전에서 기회를 엿보다 브레넌 존슨의 슈팅이 상대 골키퍼에 막혀 나오자 특유의 골 결정력을 발휘해 지체 없이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했죠. 골문 앞이라 상대 수비수가 딱 봐도 엄청 많은 상황에서도 논스톱 슈팅을 정확하게 골로 연결하는 결정력이 돋보였고요. 이 골로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득점 공동 3위로 올라섰습니다. 리버풀 살라와 요즘 물오른 웨스트햄 보언과 11골로 동률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골을 통해 프리미어리그 통산 득점 순위에서도 한 계단 상승했습니다. 정말 아무리 우리 한국 선수지만 대단하긴 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한 골 한 골 넣을 때마다 역사가 쓰여지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손흥민은 지금까지 114골을 넣었고 이안 라이트를 제치고 단독 23위로 올라섰습니다. 올 시즌 득점 페이스가 빠르기 때문에 120골 고지도 넘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 내용은 아주 깔끔했습니다. 손흥민의 공격 선봉 약 1.5선에 세운 토트넘은 히샬리송의 최전방 바로 아래 윙에서 매섭게 치고 올라가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밑으로 클루셉스키와 존슨이 2선에서 화력을 지원했죠. 골문은 언제나 든든한 비카리오가 지켰고요. 사실 경기 전까지만 해도 손흥민의 출전은 약간 물음표였습니다. 에버턴전을 앞두고 토트넘이 공식 채널에 올린 팀 훈련 영상에서 손흥민과 로메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많은 팬들에게 걱정을 안기기도 했거든요. 이 문제를 처음 지적한 영국 매체 TBR 풋볼 기자는 토트넘에서 가장 중요한 손흥민과 로메로 두 명이 에버턴전을 앞둔 훈련에 보이지 않았다. 클루셉스키, 사레 등 주전금 선수는 모두 훈련 영상에 있었지만 두 선수는 없었다. 결장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입수한 첩보를 살짝 가미합니다. 이번 시즌 최고의 폼을 올리고 있는 손흥민과 로메로는 이적 이야기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다. 특히 손흥민은 재계약 이슈가 있는데 최근 구단에서는 거절할 수 없는 수준의 특급 대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번 경기에 결장한다면 손흥민이 마음이 떴으며 리버풀이나 맨시티로의 이적을 고려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요. 물론 주장단인 이 두 선수는 다른 중요한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부상에 가까운 수준의 몸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 두 선수의 상황을 점검하는 별도의 시간을 가졌을지도 모르고요. 다행히 결과적으로 손흥민의 몸 상태는 정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초반부터 가벼운 몸놀림으로 에버턴의 골막을 흔들었으니까요. 특히 에버턴의 경우에는 손흥민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구단 팬들에게 패배의 좌절감을 안긴 기억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기도 합니다. 2018년에도 지금처럼 크리스마스 전날 에버턴을 상대하면서 2골 1도움의 맹활약을 펼쳤거든요. 그때처럼 손흥민은 에버턴의 자신감을 내비쳤고 골망을 뒤흔들었죠. 이번 경기는 그래도 메디슨이 없는 상황에서 조화롭게 팀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다행이었습니다. 손흥민의 골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던 토트넘은 전반 중반 넘어가면서 다소 위기를 겪었습니다. 에버턴이 만회골을 만들기 위해 라인을 끌어올리며 토트넘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비카리오 골키퍼가 든든하게 바삐 움직이며 막아줬죠. 뿐만 아니라 골문 맨 앞에서 골 욕심에 탐욕 부리는 선수들의 모습도 많이 줄었습니다. 손흥민 역시 유일한 단점은 이타심을 발휘하며 슈팅보다는 패스로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려는 시도를 많이 했고요. 통계로 본 경기 내용 역시 아주 깔끔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슈퍼스코어에 따르면 손흥민은 90분 동안 총 56회의 볼터치를 했는데요.
패스를 총 34번 시도해 24차례 성공하면서 71%의 성공률을 보여줬고요. 슈팅 시도는 2번이었고 그중 하나를 골로 연결하는 결정력을 과시했죠. 이들은 손흥민에게 7.2점의 평점으로 팀 내 세 번째 상위권 활약을 했다고 바라봅니다. 최고 평점은 선방을 이어간 비카리오 골키퍼 8.3점이었고요. 또 다른 통계업체 후스코어드닷컴 역시 손흥민의 활약을 높게 평가합니다. 공격진 4명 중 가장 훌륭한 활약을 했다며 7.6점을 주고 팀 내 전체 3등을 차지했죠. 팀에서 여전히 문제가 많았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아직도 남아있나 싶은 다이어입니다.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토트넘 팬들의 가슴은 철렁합니다. 보주장 로메로가 나가며 다이어가 투입됐기 때문인데요. 전반 1분 로메로가 상대 선수를 막는 상황에서 발목에 통증을 호소하며 주저앉았던 것에 대한 후속 조치였죠. 중계 카메라는 벤치로 향한 로메로가 허벅지 뒷근육, 햄스트링과 얼음찜질을 하는 장면이 잡혔고요. 그런데 다이어는 이 경기에서 남다른 존재감을 뽐냅니다. 다이어가 후반 내내 상대의 공격에 무저항으로 대응한 겁니다. 특히 볼경합 과정에서 상대를 제대로 저지하지 못하면서 큰 아쉬움을 남겼고 볼경합 승리 0회라는 대기록을 세웠죠. 정확히 말하면 극도로 볼경합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물론 수비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붙지 않는 것이 정상은 아닌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장점이던 공중볼도 3번 시도해서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것을 보면 아주 그냥 내려놨구나 정도로 보이는 상황이죠. 이렇게 경기는 꽤나 짜임새 있게 또 토트넘의 가능성이 많이 보이는 상황으로 정리됐습니다. 팀의 2연승을 이끈 손흥민과 히샬리송의 합도 괜찮았고요. 다만 경기 중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이 한 골을 내줘 쫓기던 후반 42분 코너킥 수비 상황에서 손흥민이 상대 선수에게 멱살을 잡혀 약 5m가량 질질 끌려간 겁니다. 에버턴은 동점골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었고 주장 제임스 타코우스키가 코너킥 수비를 위해 자신을 마크하고 있던 손흥민의 멱살을 잡아 끌고 갔는데요. 손흥민은 질질 끌려가던 와중 에버턴 선수와 부딪혀 휘청거리기도 했죠. 그만큼 엄청 세게 끌어당겼던 건데요. 간신히 무게중심을 잡아 쓰러지진 않았지만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장면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바로 앞에 주심이 있었음에도 경기는 그대로 진행됐고 타코우스키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경기 내용에 큰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한 모양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은 경기 후 이번 일에 대해 별다른 코멘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스텍 감독이 길길이 날뛰었죠. 이렇게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하는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였는데요. 다음 경기에서 두고 보자는 말로 마무리한 기자회견은 정적만 맴돌았죠. 다행히 손흥민 선수는 몸싸움에 강한 선수이긴 합니다. 객관적인 지표로도 그렇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데이터 MB는 공식 채널을 통해 손흥민 대 엘링 홀란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는 누구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을 게시하며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성적을 비교한 자료를 게재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손흥민은 몸싸움 승률 부문에서 67.2%를 기록한 데 반해 홀란드의 기록은 겨우 27.6%에 그칩니다. 194cm의 장신의 거구인 홀란보다 손흥민이 몸싸움이 더 강하다는 증거죠. 물론 홀란은 압도적인 신체와 운동 능력으로 상대와 볼 경합을 펼치기 전 주워먹기식으로 골을 넣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인종차별적인 또 주장을 물러보는 동료 선수들이 패스를 주지 않으니 스스로 상대와 몸싸움에서 경쟁을 펼치며 골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그럼에도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이 부상으로 빠지게 된다면 토트넘에게는 큰 손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아시안컵 차출이 확정된 상황이라 1월부터 손흥민을 쓸 수 없는 만큼 박싱데이 기간 동안 최대한 손흥민을 활용해야 했던 토트넘에게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죠. 우리 손 선수가 부상을 피해 다행이고 또 골을 기록해 날아다니고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